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인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금요일이고요.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들어보고 건강 고민 해결하고 우리도 그 정보를 들어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재경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정재경입니다. 한 주 동안 폭염에 고생 많으셨죠. 하지만 다음 주까지도 이 폭염의 기세는 폭염 경보급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낮엔 찜통 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당분간도 이어지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불볕더위, 온열 질환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난 밤에도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한 건데요. 이 더위의 기세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35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그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는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최고 35도, 대구는 37도, 강릉은 3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습도가 높아서 더욱더 체감 기온이 더 높겠고요. 가장 뜨거운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대체로 하늘은 맑겠습니다. 하지만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한때 강하게 지나겠습니다. 5mm부터 60mm까지 오겠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도 맑은 날씨 속에 계속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휴가 계획하셨다면 해안가에 밀려드는 높은 너울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유동적인 가운데 계속해서 제주와 남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말 동안 휴식을 충분히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신림역에서 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10여일 만인 어제 또다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범죄가 또다시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경찰 등에 따르면요. 어제 오후 5시 59분쯤 서현역 근처 백화점에서 남성이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20대 남성 A씨는 이 경찰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시민들을 다치게 한 다음에요. 차량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1층과 2층에서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이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이 건장한 체격의 A씨가 도망가는 여성의 뒤를 흉기를 들고 쫓아가는 모습 등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후 6시 5분쯤 이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됐고요. 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20대로 신원이 파악된 상태입니다. 퇴근 시간대 인파가 많은 백화점이에요. 네. 그곳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피해자가 또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총 14명의 네.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12명은 크게 다쳐서요. 여러 병원으로 옮겨지는 상황이었고 위중한 환자 같은 경우엔 헬기로 긴급하게 이송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남성은 피해망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 유무와 또 마약 투약 여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울러 범행 수법, 동기들을 조사하는 것에 더해서 혹시나 이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까지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이어서 터지는 이 묻지마 범죄. 네. 우리도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만 국민 불안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자들이 왜 자꾸 활개를 치고 나타나는지 참 답답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우수한 한국 문화와 이 자연 환경을 세계 속에 알린다며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역대급 폭염 그리고 미숙한 운영으로 이 대회 일정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참가자 안전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의 목소리가 정말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어제 이 대회에 조직위원회 측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2일 이 야영장에서 총 13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108명이 온열 질환자였다고 합니다. 이 개영식이 늦은 오후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낮에 이 뜨거운 햇볕에 지친 참가자들이 공연 도중에 무더기로 어지러움증을 호소한 건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119 구급대원은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비상이 걸렸다며 차량 30대를 배치했는데도 환자가 많아서 타 지역 구급대를 급하게 추가로 배치했다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이 대회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는 미숙한 준비와 운영을 인정하지 않고 이 참가자의 스카우트 정신만 줄곧 강조하고 있어서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잼버리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잼버리가 열리는 야영장 자체가요. 숲이나 나무 등 이 그늘이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야영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설상가상이 무덥고 습한 날씨에 모기 때까지 창궐해가지고 각종 벌레에 물려서 병원에 차는 대원들도 이 속속 집계되고 있어서요. 이 대회 내내 해충 피해 또한 속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만 3천여 명의 참가 인원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50개의 병상으로 이 대회 시작했고요. 그나마 내놓은 이 폭염 대책도 덩굴 터널과 이 수도시설에 불과해서요. 몇몇 환자는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가자와 또 참가자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SNS에는 이 잼버리에 참가한 참가자의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한국인 참가자 가족은요, 행사가 끝나고 물이 나오지 않아서 못 씻고 있다면서 화장실은 관리가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행사장 내 편의점에서는 시중보다 비싼 가격의 얼음을 판매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대원들에게 지급된 달걀 등 이 식재료가 무더위에 상하거나 또 곰팡이가 피어서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서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체적 난국에도 조직위는 큰 문제 없다라는 말만 거듭하고 있어서요. 현장 상황을 제대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때 이렇게 더운 거야? 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 잼버리를 마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이 자녀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해서 과잉 대응 논란에 휩싸인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그간의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하는 2차 입장문을 내놨지만 또다시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1차 입장문 발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올라온 이번 2차 입장문, 무려 10,000자를 넘기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호민 씨가 2차 입장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녹음기를 사용하게 된 경위, 또 그 태성 특수교사를 고소하게 된 과정, 또 재판 상황, 또 뿐만 아니라 전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모든 특수교사들의 권리와 헌신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저희의 대응은 제 아이와 관련된 교사의 행위에 이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었지 장애 아동들과 부대끼며 이 교육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특수교사들을 향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민 씨 2차 입장문에도 이제 주변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호민 작가는요,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고 또 이미 기소가 된 이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처럼 소치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교사를 고소한 이후에 10개월이나 시간이 흐른 데다가 최근 주 씨가 이 광고계와 방송가로부터 줄줄이 손절을 당하고 있어서 뒤늦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에 대한 신고 또한 이 학교와 교육청이 권장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로 불가피했다라고 이 주 씨는 해명을 내놔서요. 남 탓뿐인 사과문이라면서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요. 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전문가들이 물놀이로 인한 이 바른 익사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서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 두고 계시다면요. 이 물놀이 이후에 어린 자녀의 상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른 익사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이게 뭔지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익사는 이 기도에 물이 들어가서 내 호흡이 막혀서 사망하는 그런 해당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달리 이 마른 익사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후에 24시간 이내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이 마른 익사는 익사 환자의 약 10%에서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마른 익사는 이 소량의 물만 마시게 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적은 양의 물이라도 이 기도를 따라서 폐로 들어가면 기관지나 폐가 수축할 수 있고 폐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익사의 전조 증상으로는 이 후두 경련으로 인한 호흡곤란, 이 말하기 어려움, 또 과민성 또는 잦은 기침, 또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끔 소원 빌잖아요. 네. 소원 빌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부터 빕니까? 사실 예전에는 네. 뭘 좀 갖게 해주세요. 혹은 뭐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가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네. 제 소원의 1번인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건강하게 건강. 해주세요. 네. 그죠? 중년이 되면 더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 예, 건강이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 건강 정보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끼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이 고민된다면 행복한 아침 속 닥터하우스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특별한 건강 노하우를 좀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유한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뭘까요? 네, 오늘 주제 공개하기 전에 네. 모니터를 봐주시겠어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이 인물의 대사를 맞춰보세요. 아유 머리야, 아유 내가 저놈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는 두통입니다. 그런데 두통이라는 게 툭하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두통은 여성의 65에서 80%, 남성의 57에서 75%, 즉 남녀의 절반 이상이 살면서 최소 한 번 이상은 경험하는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그러면 빨리 이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될 텐데 두통은 왜 찾아오는 건가요? 한의학적으로 두통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 기가 부족하거나 기가 막힌 경우. 두 번째, 피가 모자라거나 어혈이 있는 경우. 아, 예. 몸속에 담이 많이 쌓여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몸이 냉하거나 찬 기운에 오래 노출됐을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풍, 뇌경색이나 이런 중풍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화가 쌓였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바로 이 화병으로 인한 두통입니다. 아, 그렇군요. 화라는 게 결국 스트레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화병이란 뜻이 화병, 불화병병. 그래서 화가 난 병을 뜻하는데요. 화가 계속 멈추지 않거나 네. 줄어들지 않고 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거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두통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화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거, 이건 거죠? 맞습니다. 한두 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두통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반복적이거나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라면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빨리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아, 그럼. 아니, 그런데 두통이 너무 흔하고 자주 있는 거라 이게 두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찾아가고 이러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두통을 진단할 수 있습니까? 우선 정확한 진맥을 통해서 환자분의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체질을 확인하고 그리고 몇 가지 검사를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럼 제가 진맥 좀 봐드리겠습니다. 아, 전 한의사분들 이런 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퉁퉁퉁퉁 이걸로 어떻게 하지? 네, 지금 이정수님은 기운이 조금 처지고 허혈증이라고 그래서 열이 좀 뜨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두통이 좀 올 수 있는 체질입니다. 그 각 원인에 따라서 체질에 맞는 맞춤 한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정확한 원인을 근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락을 소통시키는 침치료도 하고 증상에 따라서 약침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아, 이게 치료하는 방법은 들었지만 근데 이게 또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두통은 이게 스트레스 이런 걸 막을 수가 제가 볼 때 두통은 예방법이 없죠? 네, 없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하기 전에 두통도 당연히 예방해야죠. 아, 진짜요? 순식간에 퇴장 나갈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스트레스 원인이 주변에 있어요. 가족, 친지, 뭐 직장 동료 그런 곳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합니다. 이게 해결하지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혈자리를 눌러서 두통을 좀 예방하거나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혈이라고 해서 관자놀이라고 그러죠. 관자놀이. 네, 여기를 엄지손가락,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눈을 감고 크게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내뱉으시고 해목양심법이라고 해서 눈을 감고 정신력을 회복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화가 나서 두통뿐만이 아니라 뒷목 어깨까지 뻐근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풍지혈이라고 해서 귀 뒤쪽 목에서 뒷머리로 올라가는 길목에 움푹 파인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 10회 정도 지압해 주시면 두통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명 소풍산열법이라고 해서 풍을 풀어주고 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열받으실 때마다 마사지 한번 해주시면 조금 좋아지실 겁니다. 일단은 이거 무조건 참는다고 다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플 때 혼자 끙끙 앓는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통에서 해방도 시켜주시고 제 진맥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봐주신 유한상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한의사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서희입니다. 자, 이번 주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번 주제는 뭘까요? 이정수님, 흔히 하는 말 중에 추운 곳에서 자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추운 곳에서 자면 이제 감기가 걸린다든가 추운 곳에서 자면 입 돌아간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바로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입이 돌아갔어요. 여름에도 안심할 수 없는 구안화사입니다. 구안화사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옛 문헌에서 와사풍이라고 쓰이기도 하는 구안화사는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를 말해요. 우리 얼굴의 안면신경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함께 작용하며 약 7,000개의 신경섬으로 이루어진 복합신경이거든요. 구안화사는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손상이 생기고 다양한 이유로 안면신경길 주변 조직이 약해져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병합니다. 그런데 주제 공개할 때 나왔던 그 찬 데서 자면 얼굴 돌아간다 이거 어른들이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찬 데서 좀 많이 잡았거든요. 안 들어가던데요? 그러다 레드카드 받으시겠어요. 진짜 돌아간다고요? 농담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기온이 낮으면 얼굴 근육이 긴장하고 혈관이 수축해서 안면 부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겨울에만 주의하면 되지 왜 여름에도 주의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바로 과도한 냉방 때문입니다.
냉방으로 인해서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특히 땀을 흘린 채로 갑자기 찬바람을 쐬거나 얼굴 주변에 장시간 직접적으로 바람을 맞는 경우에 얼굴 부위의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즉 구안화사가 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갑자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덥다고 냉동실 문 열고 머리 넣었다 빼고 막 이랬는데 그럼 넣었다가 빼면 얼굴이 그딱 돌아가야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월별 통계에 따르면 안면신경마비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봄철에 줄어들었다가 여름이 되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구안화사는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로만 발병하는 건가요? 다른 이유는 없나요? 사실 구안화사는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입니다. 특발성이란 원인 불명이라는 의미죠.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으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마비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로는 독감, 헤르페스, 볼거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안면신경이 손상된 경우, 중이염을 심하게 앓은 뒤 당뇨병이 있을 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구안화사에 걸릴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증상도 궁금합니다. 이게 단지 그냥 얼굴만 돌아가는 게 다가 아니고 다른 증상도 있을 것 같아요. 발병이 얼마 안 된 급성 단계에서는 마비된 부위의 근육이 늘어짐과 동시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발병 6개월 이상인 후유증 단계에서는 표정을 지을 때 얼굴 전체가 당기거나 눈을 감을 때 입꼬리가 같이 올라가는 등 원하지 않는 부위가 움직이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뭔가 윙크 이런 거 할 때 이게 자꾸 이렇게 여기 딸려 올라가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증상인가? 이거 구안화사인 증상인 건지 어떻게 진료받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구안화사 자가 진단법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전 없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건 그냥 귀가 밝은 거 아닙니까? 잘 들리긴 하는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여기서 6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면 구안화사 전조 증상일 위험이 있으니 의료진의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찬데 들어가면 구안화사가 올 수 있으니까 뜨거운데 얼굴 넣으면 치료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식으로 치료하나요? 안면 근육이나 신경을 자극하는 미세 안면침, 인체에 무해한 성분의 실을 근육에 자입하여 시술 후에 즉각적인 교정이 가능한 내선, 견정상 등의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더불어 추나요법을 통하여 전반적인 경추의 긴장을 풀어주면 안면마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구안화사를 이제 예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법도 있을까요? 얼굴 마사지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마사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눈썹이 시작되는 안쪽 끝부위인 찬주결부터 시작해서 눈썹을 따라 이마 주변 근육을 먼저 마사지합니다. 다음은 팔자주름이 시작되는 콧망울 바로 바깥 부위인 영양혈로 내려와서 광대뼈 아래를 따라서 눌러줍니다. 특히 이 광대뼈 주변에는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소를 위해서라도 평소 틈틈이 마사지를 많이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저희 얼굴 마사지 방법부터 시작해서 구안화사의 예방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알려주신 김서희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저희도 본격적으로 건강 얘기 나누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죠. 네, 먼저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식품생명공학 최은혜 박사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행복진료실 문을 똑똑똑 두드려주신 오늘의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배우 이시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시은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어요.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네. 제가 이제 배우지만 제가 또 50대 주부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잘 즐겁게 지내야 하는데 네. 요새 좀 너무 덥잖아요. 야. 네, 덥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활기차게 살려고 네, 노력하면서 지인들하고 만나서 수다도 떨고 좋아하는 운동도 좀 자주 나가면서 네,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시은 씨는 워낙에 자기 관리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행복진료실에서 진료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화면상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저보다 누나. 아유, 봐도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잘 지냈죠? 아,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저지만요. 사실 오늘은 저희 남편을 좀 진료실에 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저희 남편이 갑자기 한 살이 10kg 정도 찌고 배도 좀 나왔고요. 요새 혈압이랑 간 수치 이런 게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당뇨가 조금 왔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아 진짜 결혼해 보니까요. 남편 건강이 제 건강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워낙 이제 삶의 패턴이 비슷하고 네. 같은 음식을 자주 먹고 하니까 건강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살다 보면 외모도 닮아가지만요. 네. 여러 가지로 섭생이 같고 생활 패턴이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닮아가요. 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남편이 건강하다면 아내 역시도 건강했다고 하고요. 남편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아내 역시도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 한 국제 학술 논문지에서 한국인 중년 부부 6,030쌍을 대상으로 심혈관 건강 지표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뭐 흡연, 운동, 비만도 그리고 뭐 식습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렇게 7가지 위험도를 가지고 심혈관 건강 지표를 봤을 때 심혈관 건강 지표가 배우자 중에 한 분이라도 좋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좋았던 배우자들이 1.49배 정도 더욱더 건강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닮아간다는 말이 건강까지 닮는 말이 입증이 된 거네요, 네. 진짜. 네, 대부분의 이제 중년 부부라면 함께 생활한 지가 이제 수십 년이 넘어가죠. 이제 우리가 음식, 섭생, 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음식의 간격, 즉 어떤 음식을 함께 나누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식사를 언제 나눠서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공유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는 게 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부부만 닮는 게 아니고요. 가족 전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최소한 20년, 그리고 길게는 30년 이상 같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도 무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게 가족이라는 게 사실 유전적인 소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생활 습관들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들이 주는 음식을 계속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의 식성을 고스란히 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부모님들의 나쁜 식습관까지 닮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이 때 너무 뭐 짜게 먹거나 혹은 채소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사실 성인 돼서 그 식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정 질환의 경우에는 이 가족력이 파악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기에 있어서 그리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족력을 체크하는 게 급선무이기도 하죠. 아유,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남편, 아빠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주제 함께 보시면서 어떤 얘기 나눌지 고민 좀 해보죠. 주제 공개해 주십시오. 네, 혈당학교 오늘의 수업 주제입니다. 당뇨 관리, 혈당 삼적부터 막아라. 네. 야, 오늘 주제가 당뇨 관리에 관한 거였어요. 아까 남편 걱정하셨는데 네. 당뇨 위험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당뇨 바로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해주시는 말씀 잘 적어서 네. 메모하면서 듣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당뇨 전 단계면 정말 신경 쓸 게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신경 쓰세요? 아, 근데 사실 이 당뇨가 좀 까다롭잖아요. 굉장히 뭐 식습관 이런 거 조절하기도 까다롭고 운동도 매일 해야 되고 막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뭐 채소 많이 먹어라 이런 거 채소 좀 챙겨주고 그리고 이 밥을 좀 잡곡밥으로 해주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꼭 산책하자고 남편 데리고 이제 같이 산책하자고 좀 하고 요 정도지 뭐 더 크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이시은 씨가 하고 있는 방법이 당뇨 예방 또는 당뇨 관리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였는지 네. 오늘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 테니까 확실히 배워가시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부부는 건강까지도 닮아간다. 네. 당뇨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섭생이 비슷하니까. 네. 당뇨하면 우리 흔히 유전적 원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당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당뇨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당뇨도 있긴 한데 이 부부는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그 어떤 연구에 의하면 굉장히 깊은 당뇨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부 중에 한 명이 당뇨면 배우자 역시 당뇨 발병 위험이 무려 26%가량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당뇨 관리하면 혈당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혈당 삼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이제 좀 알아보죠. 네. 네, 특히 우리 당뇨는 한번 걸리게 되면 이게 평생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다들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운동만 많이 하면 돼, 적게 먹으면 돼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까 이제 주자에서도 나왔고 우리 이재용 MC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혈당 삼적 있거든요. 3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 이제부터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삼적 그 첫 번째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당뇨 관리 위협하는 혈당 삼적 첫 번째가 갱년기예요. 혈당 관리. 갱년기하고 이게 이게 또 연관이 나왔네요. 깊어요. 또. 그러니까 매번 나오니 네. 뭐. 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갱년기 하면은 다들 먼저 떠올리죠. 바로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당을 조절하는 이 인슐린 분비에 깊이 관여를 할 뿐 아니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갱년기가 오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완경이 되면 더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35세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에스트로겐이 혈당 조정 기능을 담당을 하지만 이제 완경기가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당뇨의 유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실제로 대한당뇨학회협회에 따르면 여성의 완경 시점이 50대는 30대, 40대의 당뇨보다 3배 이상 높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전체 당뇨 환자도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갱년기 이전에는 그리고 보통의 이제 전 연령대에서는요 남성이 여성보다 이 당뇨 환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셔야 될 점이 70세 이후가 되게 되면요 여성의 당뇨 환자가 한 92만 명 그리고 남성의 당뇨 환자분이 58만 5천 명입니다. 그만큼 여성의 당뇨 환자가 앞서는 시점이 사실 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 갱년기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여성이 들면은 갱년기 당뇨 환자가 좀 많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네, 확실히 여성분들이 나이 들면서 많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는데요. 또 갱년기, 또 여성이 많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남자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안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성분들도요 중년 이후에는요 이 갱년기로부터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니 그 갱년기 딱 그러면 말부터 이건 여성들의 전유물 이런 생각하고 있는 남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갱년기 얘기하다 갑자기 남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남성들도 갱년기가 온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남편분도 갱년기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스포츠만 보던 사람이요. 요즘 드라마 몰아보기 막 이런 거. 맞아. 너무 열심히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 보면서 또 살짝 울컥하는 그 표정을 제가 봤어요. 좀 저하고 똑같으세요 그렇게. 네, 이렇게 남자가 갱년기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액션에서 멜로로 가. 맞아. 그러면 의심해봐요. 아니 그리고요 같이 부부가 드라마를 못 봐. 왜냐하면은 자꾸 우니까 옆에서 한심하게 보는 거지 이제. 너 왜 그러니 그러고 이렇게. 사실 그 모든 게 호르몬의 영향이거든요. 갱년기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준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남성분들, 우리 남자들 역시도요, 나이가 먹고 갱년기를 겪으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감성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내 몸속에서 줄어들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뭐가 문제냐? 인슐린을 우리가 올바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혈중에는 인슐린이 많이 남아도는데 이런 거 사용을 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지방화시켜서 축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갱년기는 근데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혈당 관리에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이고요. 네. 혈당 관리에 적이 되는 3적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거는요. 네, 제가 두 번째 혈당 3적을 공개하기 전에요.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요즘 전 국민이 입에 달고 살 법한 얘기가 있는데요. 뭘까요? 정답. 왜? 이거 조금 쉬운데요? 왜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 오면서도 제가 이 얘기 계속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더워. 덥다 더워. 그치. 이런 그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공감하시잖아요. 네. 모두 다 공감하시잖아요. 사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사실 물론 당뇨는 사시사철 관리를 하시는 게 사실 필요한 질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이 무더운 여름철에 특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뇨 관리 위협하는 두 번째 혈당 3적 보여주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계절이에요. 그 중에서도 더운 여름을 주의하라. 서준선생님 그 말 한 거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건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더위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요.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당뇨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 수가요 10%씩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몸이 지쳐서 그런 것도 있고요. 당뇨로 인한 증상이랑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더위로 입맛이 없어지면서 허기도 자주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음식 조절 또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 되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뭐 체내에 있는 수분이 많이 배출되면서 혈액 또한 이게 수분이 빠져나가서 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지겠죠. 이 끈적끈적한 혈액이 이렇게 우리 몸을 지나다니다 보면 미세한 혈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혈전들이 우리 관상동맥이나 혈관을 막게 되면 여러 혈관 질환들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무더운 여름에 혈당 관리, 혈관 관리, 당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혈당 3적 세 번째도 알아볼까요? 네, 당뇨 관리 위협하는 혈당 3적 세 번째는 바로 숨겨진 당입니다. 숨겨진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당 하면은 단 거, 단 거면 단 건데 뭐 이게 단 게 어디 숨어 있어요? 당걸 숨어서 먹어? 네, 나 찾아봐라. 네, 지금 이시은 배우님께서 정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당하면 어떻습니까? 단맛. 얘는 좀 달아. 이랬을 때 이거는 당이 높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당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포진해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으니 화면을 보시고 가장 많은 당이 들어간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시죠. 네. 와, 뭐가 맛있는 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직장인 점심 메뉴거든요. 짜장면. 네, 짜장면, 더 달달하잖아. 김치찌개, 그리고 돈가스 맞죠? 아이들이 좋아하죠, 돈가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저 세 가지 중에 저는 정답이 눈에 보여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 중에서 이게 다 당이 많이 들어있는 거, 숨어 있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네. 딱 보면은 짜장면. 이 김치찌개하고 돈가스 애들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네. 짜장면 좋아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당이 많이 숨어 있네. 그래, 김치찌개는 짜거나 매운 쪽 아닌가요? 아니 숨어 있다고 하니까. 의외로 김치찌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치에도 설탕을 좀 넣잖아요. 그런데 찌개 넣을 때는 이 묵은지의 군내를 잡기 위해서 설탕을 또 넣거든요. 그러니까 김치찌개에 은근히 당이 많을 수 있어요. 주부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답인 거예요. 김치찌개 같은데? 정답은요? 자, 저게 이제 약간 조리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1회 제공되는 양을 기준으로 당이 많은 걸 살펴보자면 1위가 바로 자장면, 짜장면. 짜장면이 달달해. 애들이 알아. 네. 애들이 알아. 다른 음식에 대한 당 함량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이 돈가스 속에는 3.66g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게 각설탕으로 한두 개 정도 됩니다. 네. 김치찌개는 일반적으로 3.02g, 즉 한 개 정도 각설탕이 들어있고요. 이 자장면은 무려 36.43g의 당이 들어있어서 각설탕으로 바꾸자면 12개. 12개를 짜장면 하나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해장용으로 김치찌개 쫙 먹고 점심에 이제 짜장면 한 그릇 쫙 땡긴 다음에 아이고. 저녁에 입가심으로 맥주 한잔 하면서 돈가스 딱 먹으면 그날 먹은 각설탕이 계속 한 17개네. 아유. 혈당이 넘치네, 넘쳐. 와, 저는 그냥 수치로 몇 그램 할 때는 몰랐는데 각설탕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네. 확 와요. 이해도 더 빨리 돼요. 네. 근데 저는 놀랐던 게 돈가스가 그 소스가 굉장히 달거든요. 근데 각설탕이 뭐 한 개, 두 개? 그러게.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저 돈가스에 들어있는 각설탕 한두 개는요, 실은 소스를 뺀 수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돈가스 415g을 기준으로 당 함량이 되게 한 29g, 그러니까 각설탕으로 치면 9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돈가스는 또 소스를 따로 주의를 하셔야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많이 숨어 있었네요, 진짜. 네. 당폭탄. 아. 그래서 음식을 고르실 땐 이게 어떤 맛이 나느냐를 판단하시는 것보다 가공식품은 모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양 정보가 제품 뒷면에 꼭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함량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적당한 식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각설탕으로 전환하면 이렇게 당이 많이 들어있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각설탕 환산법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마트 가서 물건 살 때요. 사실 뒤에 영양 정보 이거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일일이 그거 살 그치, 때마다 그치. 어떻게 각설탕 계산을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거 계산하기 너무 번거롭고 바쁠 것 같은데요.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간단하고요. 누구나 이렇게 암산으로 하실 수 있고 핸드폰을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요? 암산을 쓰는 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설탕 하나에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2.7에서 한 3.23, 그러니까 3g 이내에 설탕이 각설탕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즉 내가 음식 골랐어요. 뒤에 영양 정보를 봤어요. 거기에 9g이 들어있으면 각설탕 3개였지. 만약에 20g이 들어있으면 각설탕 7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각설탕은 되게 3개밖에 안 되지. 영양 정보상 10g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설탕 계산법을 좀 이용하시면 어떤 음식이든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섭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코파이, 우리 간단하게 보는 그런 과자 빵 있잖아요. 초코빵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당 함량이 높습니다. 14g, 18g 이렇거든요. 높겠지, 그건.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각설탕 6개가 그냥 쏙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수치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3g이 각설탕 하나다. 네. 그러면 18g이면 368. 각설탕 6개다. 네. 우리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날도 덥고 뭐 그 뒤에다가 그냥 각설탕 그림으로 요 제품은 각설탕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12개 이렇게 하면 이건 12개구나. 그럼 안 팔리잖아요. 아니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안 팔려. 판매자 입장에서는 안 팔려. 그렇게 하고는 안 먹지.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좋네요. 저도 구매 안 할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못 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품의 각설탕 어치를 덜어내려고 그 회사에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당이 이제 혈당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혈당. 그 당이 설탕의 당입니다. 설탕의 당이고요. 이 당은 우리가 단당류라고 하는 이 설탕뿐 아니라 밥, 그리고 흰쌀밥,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에도 굉장히 당이 많은데요. 평상시 식습관에 단순히 단 음식을 피한다고 해서 혈당을 전부 다 조절할 수 없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단 음식뿐 아니라 국수, 빵이나 이제 쉽게 분해되는 흰쌀밥 같은 것도 주의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숨어져 있는 당에 조금 더 시선을 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번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혈당 관리를 위협하는 혈당 3적 알아봤어요. 정리하자면 갱년기, 네. 무더운 계절, 그리고 숨어있는 당 이렇게 3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당뇨 관리법에 대한 깨알 팁도 한번 배워봐야겠죠. 가장 먼저 서동주 선생님. 네, 이제 3적을 알았다고 하면 건강 팁,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좀 아셔야 되겠죠. 보통 이제 당뇨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식후 혈당 관리입니다. 보통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혈당이 그러니까 식사 후에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식후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인데요. 이걸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가 가장 운동하기 좋은 시기, 혈당을 떨어뜨리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하면 참 좋겠네요. 네,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 운동하면 조금 과한 운동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후 혈당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운동은요. 걷기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무작정 걷기만 하면 사실 근데 좀 지치고 지겹잖아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앞에서 예은 MC님과 시은 씨랑 앞에서 네. 한번 네.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기가 좀 뭐 해볼까요? 몸에는 좋텐데 진짜 지겹긴 해요. 갔다 보면. 그렇죠. 근데 그냥 걷기가- 걸음 즐겨. 그냥 걷기지 뭐 재밌게 맞아. 춤을 추면서 걸을 수도 없고. 재밌는 걷기가 어디 있어? 춤추면서 걷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네. 춤추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 그래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제가 지금 뭐 예은 MC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걷는 거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딱 적합한 방법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고 합니다. 바로 인터벌 걷기인데요. 인터벌이라는 게 이게 말 그대로 걷기와 걷기 사이에 간격을 두고요. 그때 약간 휴식을 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걷는 강도를 조금 조절해서 걷는 걸 조금 말씀드립니다. 아, 이건 그럼 막 빨리 걷다가 아니, 천천히 걷다가 이렇게 템포의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템포의 변화를 주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벌 훈련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수들이나 운동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짧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걷고 이렇게 휴식을 짧게 이렇게 시행해 주게 되면 평소보다 더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인터벌 훈련 자체가 세포를 긴장도를 높이면서 그 활성도를 높이면서 이게 중간에 휴식을 주면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체지방 감소나 혈당 조절에도 더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분 정도는 평상시 걷는 속도로 이렇게 평소에 걷다가 네. 3분 정도는 전신에 힘을 주면서 빠르게 걷는 운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네. 걸을 때는 그냥 걷는 것보다는요. 팔을 90도로 직각으로 한 상태에서 빠르게 저으면서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쉴 때는 조금 팔을 편안한 자세에서 쉬는 자세에서 편하게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뭐 그렇게 어떻게 어렵진 않네요. 노래에 맞춰서 네, 한번 네. 한번 해볼까요? 네네. 처음에는 천천히 한번 걷다가요. 네. 노래 나오면 시작해 볼까요? 아, 노래 나오네요. 추다가. 춤을 추셔도 됩니다. 추셔도 되는데요. 네. 네, 천천히 걷다가 아, 천천히 걷다. 처음에. 하다가 멈춰라 하면 빨리 걸어볼까요? 네, 팔을 최대한. 이게 약간 경보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쵸? 지금 빨리 제자리 걸어야 걸음이니까 돼요. 사실 이렇게 하는데요. 빨리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앞뒤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도록. 아, 또 멈춰라니까 아, 이렇게 다시 천천히 가자. 네. 빨리 뛰듯이. 천천히 가다가. 아, 또 그러니까 천천히. 네. 노래 맞춰서 하니까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괜찮아요. 노래 들으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노래를 아예 이렇게 조금 느린 노래하고 빠른 노래를 이렇게 섞어서 하면 더 믹스해서 좋죠. 이렇게 했다가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걷기가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사실 지겨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를 뭐 틀어놓기 어려우면 요즘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걸었다가 반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모사 선생님도 한번 네. 건강 팁 한번 배워볼까요? 네네. 앞으로 모실게요. 자, 걷기 이후에 또 뭘 배우면 네. 좋을지. 의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나봐요. 어머, 이게 네, 뭐야? 뭘 바쁜 거 있어. 미리 다 준비해. 네. 네. 저는 오늘 우리 혈당 잡을 수 있는 마사지법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마사지 좋죠. 미리 공개가 돼버렸는데 네. 사실 마사지 하려면 우리 손으로 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주걱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주걱으로 밥은 퍼봤지만 이걸로 마사지를 해요? 네. 이거 어떻게.
이 주걱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손으로 그냥 이렇게 마사지하면 이게 압력이 일정치 못하고 사실 광범위하게 마사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걱을 저는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주걱이 없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밥그릇 같은 거 이용하셔도 돼요. 밥그릇으로. 일단 네. 오늘 이 중요한 혈자리가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우리 발목 안쪽, 정강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두 분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아, 그래서 의자가 왔군요. 네. 앉았습니다. 네. 정강이 안쪽에 있는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를 자극을 해줄 겁니다. 우리 편안한 다리를 한쪽 무릎 위에 이렇게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네. 네, 저는 이쪽을 할까요, 그럼? 좋습니다. 네. 바지 조금만 좀 걷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다리를 올리시고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네. 이 복숭아뼈 있고 네. 여기서 자기 손으로 이렇게 딱 네 손가락 정도 위에 네. 네 손가락 위에. 네, 손가락 위에. 이 자리가 바로 요 자리. 네, 딱 요 자리예요. 네. 여기가 삼음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아우, 아파. 네. 그 삼음교열이에요. 네. 네, 그 자리를 요렇게 주걱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꾹꾹. 요걸 안 아파 여기요? 보이는데? 꾹꾹. 네. 오,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네. 아니, 근데 왜? 아파요. 와. 이 자리가 원래 아픈 거 아니면 주걱이 아프네. 아픈 거예요? 이 자리가 원래 자리네. 아픈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오. 네. 아픈 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삼음교혈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다리로 내려오는 세 가지의 이제 음경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 태음경, 소음경, 거름경이 여기서 한번 만났다가 다시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리만 잘 자극을 해줘도요. 네. 그 세 가지의 경락을 모두 다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네. 야,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저녁마다 이거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리의 피로도 풀리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리 피로도 그리고 다리가 부었을 때도 많이 풀리게 되고요. 네. 우리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뇨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장기들이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췌장도 있고 뭐 비위도 같이 다 있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삼음교혈이거든요. 삼음교혈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까 전에 발의 피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이 발에 보면 우리 이 족궁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네. 요 아치 부분을 요렇게 쓱쓱 긁어주시는 겁니다. 아, 이렇게? 네. 근데 너무 세게 긁으시면 안 돼요. 아. 야,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이제 괄사 같은 거 특히나 여성분들 많이 받다 보면 네, 벌써 좋아해요. 온몸에 멍이 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세게 하나? 네. 사실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치료가 맞을까, 이게 시원한 게 맞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렇게 기구를 이용했을 때는 사실 일정한 압력과 조금 더 세게 하기 위함이지 절대로 막 세게 뭐 아프게 해갖고 풀리는 것들은 절대 아니니까 이 압력 조절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이게 당뇨 있으신 분들 네.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구를 이용하다 보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발에 또 당뇨 맞습니다. 발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항상 보습 크림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아. 여기 족궁은요 절대로 이렇게 누른다거나 세게 쿡쿡 자극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족저근막염이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피로도를 노폐물을 다 없앤다, 퍼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쭉쭉쭉쭉 긁어서 올려주시면은 특히나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나서 다리 많이 붓게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붓기 빼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횟수 제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해주면 돼요? 생각날 때마다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 시작을 했으면요. 한 1분에서 3분 정도 네. 이렇게 좀 꾸준하게 우리 TV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어우, 네. 진짜 너무 시원하네요. 야, 어제 피로가 다 풀렸어요, 진짜. 이게 압이 일정해서 좋긴 좋은데 밥은 못 퍼겠네요. 네, 이거 하고 나서는요. 발이어서 잘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루 3분을 투자해서 밥을 푸는 게 아니고 내 발을 퍼라. 발을 푸는. 네, 소파에 앉아서 TV 볼 때 지압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아, 압도 일정하고 어렵지 않아서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건강을 챙긴다는 게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거든요. 간단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윤환 박사님.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 되면은 날 더워지고 그러면 아유 기력 달려 체력 달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 때 되면 우리가 찾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보양식. 그래서 여름철 되면 보양식 중에 이거 참 잘 챙겨 먹고요. 특히 여성분들일수록 이것이 참 좋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이것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차윤환 박사가 강조한 이것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이시은 씨의
건강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강동구. 행복한 아침,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뭐라? 여기가 아닌가벼. 분명히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계단으로 방향을 틀어봅니다요. 혹시 잘못 찾아왔나 하는 순간 저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요? 저희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걸어서 올라가세요? 저는 웬만해서 운동 삼아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거의 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제 뭐 바쁜 일 아니고 운동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 계단 오르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더라고요. 지금 마저 올라가시는 거죠? 그럼요. 여기가 이제 5층이니까 앞으로 한 13층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아이고야, 오늘 다리 풀 좀 나겠구만. 매일 계단을 오르는 덕분에 여전히 20대 때 몸매를 유지한다는 시은 씨. 여보! 아이고, 일어났어? 예,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시은 씨의 남편 박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결혼이 28년 차인데, 네. 아들이 또 28, 딸이 27 이렇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딱 저희 아이들 나이 때쯤에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네, 거의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빠른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살다 보니까 애들 크고 친구처럼 지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나 운동하고 왔는데 당신은 운동도 같이 하자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 계단 올라오면은 그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니까. 일단 배가 고파. 알았어. 네, 밥 차려줄게. 좀 쉬고 있어요. 운동을 같이 안 하는 남편이 살짝 밉지만 단백질 가득한 고기 반찬으로 정성껏 식사 준비를 하는 시은 씨. 매일 이렇게 한식으로 준비를 해주십니까? 저희 남편은 아침도 항상 이 한식을 꼭 먹어야 되고 밥돌이에요, 밥돌이. 반찬 뭐 있는 반찬에 그냥 밥 줄게. 아무래도 기성세대다 보니까 요즘 MZ세대들이나 우리 애들 먹는 거 보면 그래도 뭐 관리한다고 매일 뭐 야채만 먹고 막 삶은 계란 하나 먹고 출근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아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아직 밥심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저도 어느 정도에 동의합니다만 골고루 먹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으라, 말 나오자마자 채소 식단으로 바로 체인지? 다 아니죠? 이건 시은 씨의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어우, 깊다 깊어. 아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그나마 고기 먹으면서 그나마 이 쌈을 싸서 먹으니까 다행이야. 당신 유일하게 야채 먹이는 방법 쌈 싸서 먹는 거. 시은 씨가 고기 반찬을 한 이유가 있었네요. 아침엔 간단하게 채소 위주로 먹는 아내와 밥을 꼭 먹어야 하는 남편. 식성은 다르지만 같이 먹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시은 씨가 식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다는 필수템인데요. 좋은 건 같이 먹게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는 흑염소 진액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걸 좀 매일 좀 챙기고 있습니다. 잘 먹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위하여. 와우! 보는 사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네요. 시은 씨가 건강을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이제 엄마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엄마가 평소에 생활을 굉장히 소식도 하시고 몸도 그렇게 몸이 이렇게 막 살이 찐 체질도 아니세요. 되게 날씬하셨고 왜 그런 병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들고 엄마 나이가 되다 보니까 좀 이제는 나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건강 염려증 이런 게 좀 생겼어요. 나 갔다 올게. 가요. 잘 먹었어. 네, 잘 다녀오세요. 그날 오후 다녀왔습니다. 아들 왔어? 아유, 왔어. 이 건장한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아드님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시은님의 아들 박세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드님이
네, 그렇죠. 오늘따라 키도 더 커 보인다. 저의 갱년기와 제가 또 우울하고 이럴 때 가장 저를 잘 챙겨주는 네, 저의 애인 같은 아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지은 씨의 운동 파트너로 호흡이 척척 잘 맞는 아들 세홍 씨. 이거 되게 어깨가 시원해진다. 혼자보다 둘이 하니 동작도 더 다양하고. 하나, 둘, 셋, 넷. 앉았다가 일어나고. 서로의 자세도 봐줄 수 있어 굿입니다. 굿. 네, 바꿔서. 자, 네. 하나, 둘, 셋, 넷. 야, 응? 아니 너 덕분에 오늘 운동 너무 잘했어. 운동하니까 좀 출출하지? 배고파. 응. 그럼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야,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오, 내가 진짜? 사줄게. 오늘의 메뉴는 네, 이렇게 날씨 더울 때는 영양가 있는 걸 먹어줘야 돼. 아, 진짜? 알았어? 응. 짜잔. 맛있겠다. 맛있겠지. 맛 좋고 영양 좋은 보리굴비. 자고로 보리굴비는 손으로 살살살 찢어 먹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맛있겠다. 저는 사실 육류보다 생선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 생선 단백질을 되게 먹으려고 하는데 특히 제가 오늘 좋아하는 걸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좀 여름에는 건강식을 챙겨 먹으려고 해요. 이보다 좋은 건강식이 없죠. 좋은 건 아들 먼저 챙겨주는 시은 씨. 그제야 한술 크게 떠서 먹기 시작하는 시은 씨. 자식이 나이가 적든 많든 엄마 마음은 늘 똑같나 봅니다. 덕분에 사랑도 가득 영양도 충만하게 충전 완료. 다음은 시은 씨가 준비한 특별 코스가 있다는데요. 아니, 근데 어디 가는 거야? 오늘 나온 김에 엄마랑 건강 데이트 하는 거야, 건강 데이트. 건강? 건강 데이트인데 건강하면은 혈액순환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오늘 혈액순환을 제대로 한번 해보게. 아우, 혈액순환이라고 하니 솔깃합니다. 평소 시은 씨는 필요할 때마다 즐겨 찾는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피로도 풀고 이렇게 붓기도 좀 빼고 이러려고 족욕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족욕하기가 잘 안 돼서 지금 이곳에는 이렇게 족욕을 하면서 노폐물도 좀 빼고 뭐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해서 족욕하러 왔어요. 우와. 양말을 벗고. 예부터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발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심히 체크한다는 시은 씨. 오늘은 아들과 함께하는 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요. 형아,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잖아, 그치? 맞아. 시은 씨에게 건강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남은 이 50년을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내 몸은 내가 지키고 관리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좀 어려 보인다는 소리 좀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동안도 좀 유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엄마랑 자주 오자, 앞으로. 고마워. 알았지? 배워서. 약속. 자, 보자. 한 계단 한 계단 늘 꾸준히 노력하는 시은 씨. 당신의 건강도 늘 상승세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시은 씨의 힐링 건강 비법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윤환 박사의 건강팁 만나보죠. 네, 건강팁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준비한 건강 팁은 바로 흑염소입니다. 흑염소. 네. 차윤환 박사의 건강 팁은 흑염소였습니다. 예, 이게 저 어르신들이 이맘때 되면 왜 건강식, 보양식을 챙겨 드시는지 요즘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으신 거예요. 그렇군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흑염소 하면 뭐 대표 보양식 중에 네. 하나잖아요. 실제로도 이게 체력 개선에 좀 도움이 되나요? 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갱년기를 거치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몸의 회복력이 줄어들면서 피로감을 자꾸 느끼고 된다 그러죠. 저질 체력이. 이렇게 이제 저질 체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체질 개선, 체력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가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염소에는 아연과 칼륨, 무기질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해소와 원기 회복 등 체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양식으로 흑염소를 챙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또 운동선수들 인터뷰할 때 보면 운동할 때 뭐 먹었냐 그러면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게 바로 흑염소더라고요. 네, 맞아요. 게다가 흑염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흑염소는 동의보감에도 그 기록이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이 흑염소를 고양이라고 불렀고요. 한의학적으로 흑염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보양 효과가 있고 기력 회복을 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기운을 끌어올려서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맛을 볼까요? 맛을 볼까요? 요즘 또 날이 더워서 이런 보양식 또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일단 거부감은 없어요. 한약 맛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한약 맛. 네. 이거 먹을만 하네, 시원하게. 그렇죠? 오, 네. 괜찮네요. 흑염소 주요 성분 좀 알아볼까요? 성분 하나하나 또 살펴봐야겠죠. 자, 흑염소의 성분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아라키돈산. 네, 아라키돈산 그러면 좀 낯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세포막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음식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흑염소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약 3배 정도 되는 아라키돈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육류에 비해서 이 흑염소에 아라키돈산이 많다 그런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라키돈산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이 당뇨지에게 아라키돈산과 이 아연 식단을 공급한 실험에 따르면요,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었고 그로 인해서 혈당 수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지들의 경우에는 식단을 중단하고 2주가 지났는데요, 그때도 혈당 수치가 유지되었다고 하죠. 네, 방금 실험에서 이 쥐들의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즉, 인슐린이 작동을 잘해야 혈당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의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의학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 저항성을 줄여서 인슐린이 작동을 잘하게 하는 게 바로 인슐린 민감도를 올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라키돈산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보고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아라키돈산 농도와 관련해서 실험이 있다고요. 네, 중년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요 19년 동안 해본 실험이었는데요. 아라키돈산의 혈중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에 걸릴 확률은요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46%나 낮았다고 합니다. 다음 성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흑염소의 성분 그 두 번째는요. 네, 이겁니다. 칼슘입니다. 흑염소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류를 먹으면 칼슘 섭취가 잘 되는데요. 대신 지방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염소는 저지방이면서도 칼슘과 철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요. 과거부터 허약 체질인 사람에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칼슘은 우리가 흔히 뭐 뼈 건강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당뇨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슘 그러면은 뼈 그러면 칼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당뇨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칼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소화 흡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혈당들을 낮추기 위해서 작용되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이때 칼슘이 바로 이 인슐린,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때 칼슘 농도가 낮을 경우 인슐린 분비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혈당 관리 조절이 잘 안 되는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좀 많이 먹으면 또 살찌고 하고, 이 보양식은 좀 살찔까봐 제가 좀 두려운데, 이 그 흑염소에는 지방이 많거나 하진 않은가요? 네, 아무래도 이 육류를 먹게 되면 지방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그럴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흑염소는요, 다른 육류인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예, 과유불급 역시 너무 많이 섭취하실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시은 씨 오늘 함께 했는데 뭐 네. 아까 보니까 힐링 건강생활 여기서 뭘 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근데 삼적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주신 이 방법으로 당뇨를 이기면서 이 행복한 진료실 행복을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렇게 더워서 그런지 네. 요즘엔 눈도 침침해요. 아니 정말 이럴 때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 되고요. 너무 덥다 보니까 또 과한 에어컨 사용으로 냉방병도 네.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또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